다음으로 기호 5번 민병두 후보자의 정견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겨울을 생각합니다. 12월 28일 대선에서 패배한 직후 남윤인순 의원님, 진선미 의원님, 또 유은혜 의원님, 또 윤관석 의원님, 이원호 의원님, 또 박홍근 의원님, 수많은 초선 의원님들이 국회 앞에서 일천배를 했습니다. 그 삭풍이 부는데 저녁 무렵까지 일천배를 하면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당 바꾸겠습니다. 정치 바꾸겠습니다.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해 국민들은 레미제라블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이거 참 특이한 현상이다. 멘붕에 빠진 국민들이 정권 교체에서 희망을 못 찾자 영화에서 힐링을 찾는구나. 우리 홍익표 의원의 칼라링은 레미제라블 민중의 노래입니다. Do you hear the people sing? Sing a song of angry men. 분노한 군중의 노래를 아는가. 아마 그 칼라링은 정권 교체라는 염원이고 여러분들의 염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우리 당선자대에서 겸손하자, 단결하자, 경제를 살리자, 그리고 정권 교체하자 약속했습니다. 오늘 20대 국회 첫 원내대표를 뽑는 것은 정권 교체를 위해 레일을 까는 것입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실패한 문재인 후보님은 1년 후에 1219 끝이 시작이다. 이 책에서 이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모자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냐. 실력이 부족해서 진 것이 아니냐. 그것이 무엇이냐. 내 안의 근본주의다. 우리가 독재 권력과 싸울 때 원칙과 순결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느새 더 유연한 진보, 더 유능한 진보, 정체성에 기초한 확장 이것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수레를 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나중에 읽었습니다. 근데 지난 4년간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당에서 그물을 넓게 치자, 운동장을 크게 쓰자, 경제와 안보에서 상대방과 싸우자, 우리가 유리한 인권이니 평화니 환경이니 노동이니 사람이니 이 중요한 가치 버릴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만 진지를 갖다가 펼쳐서는 안 된다. 상대방이 강한 곳에 가서 싸우자 하고 얘기한 사람, 4년 동안 일관되게 이 주장을 한 사람, 여기 있는 5명 후보 중에 저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그동안 원내대표 선거가 주류다 비주류다 혹은 실력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거 갖고 경쟁을 한 일이 있지만 우리 당이 앞으로 대권을 잡기 위해서는 정체성에 기반한 확장주의로 가야 한다 하고 노선과 방책과 전략을 갖고 치러지는 선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정체성에 기반한 확장주의, 제가 오전 토론회 때 이 얘기를 자꾸 하니까 기자들이 조금 각색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데 책에 그대로 써 있는 문장입니다. 김종인 대표의 경제민주화에 기초한 수권 능력을 보여준 확장주의, 오늘 민병두가 당선됨으로써 더민주가 20대 국회 첫 원내대표 선거에서 대권을 향해서 이제는 확장주의를 선택했다. 이렇게 국민이 판단하는 원내대표 선거가 돼야 한다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다 정말 훌륭한 후보들입니다. 정말 우리 당의 최고의 후보들이고 언젠가는 원내대표를 한 번은 하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번에 우리가 정체성에 기반한 확장주의로 가고 민생경제에서 성적을 내야 한다 하는 것이 정말 대선을 향해서는 우리 모두의 간절한 공통된 분모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123명의 의원님들 모두를 역사의 주인공, 대통령 후보의 주인공으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큰 그릇은 크게 쓰고 작은 그릇은 크게 쓰고 깨진 그릇은 고쳐서 다 전면에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했죠. 분열도 디테일에 있습니다. 조그만 소회가 분열을 만듭니다. 분파를 만듭니다. 여기 계신 123명의 123명의 의원님들 중에서 이번에 공천을 받으면서 정말 나는 흑수저 공천이었다, 은수저 공천이었다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원내 활동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초선 의원님들
공정하게 상임위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자회견할 때 항상 옆에 서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내신 법 중에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법들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그 주의 베스트 법안으로 함께 항상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민생 경제에 있어서 손끝 맛을 맛본 사람입니다. 120년 만에 처음으로 권리금 법제화했습니다. 용산 참사 5년째 되는 때 제가 법을 갖다 발의할 때만 해도 아무도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1년 만에 차명거래 금지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이 차명거래 합니다. 동창회, 친목회. 그래서 금지시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칙금지 예외 허용으로 재벌의 편법 상속과 지하경제 차단했습니다. 우리 김용주 의원님과 함께 처음으로 노동조합을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법적으로 단체 교섭권 갖게 하는 가맹사법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길을 압니다.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민생경제에서 정말 중요한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재정이 수반되지 않는 곳에서 실제로 성적을 내야 합니다. 재정이 수반되는 것은 상대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거 문제랄지 가계부채 문제랄지 가불관계랄지 이런 점에서 아까 이런 법을 통과시킨 저의 어떤 그 경험과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민생경제에서 반드시 성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들은 정책이 있습니다. 전략이 있습니다. 해답이 있습니다. 17대 국회 때 총선 기획단장으로 총선 승리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지방선거 때 안철수 의원을 중심한 신생 세력 우리가 통합해갖고 3당 체제가 그 당시에 만약에 발생했다면 지금보다 더 큰 파열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양당 체제로 선거 치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시점마다 저에게는 항상 능력과 해답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저에게는 배짱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2007년 대선 후에 너무나 힘들어할 때 저는 홍준표랑 가서 대결해갖고 4년 만에 정말 교과서 같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민병도와 함께하면 해답이 있습니다. 전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